아드님께서 이제 결혼 예정이세요? 아니, 이제 30대 초반인데, 네. 이제 경제활동은 조금 해서 자기가 가진 게 조금 모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가점이 없다 보니까 청약도 잘 안 되고 해서 이 지역을 네. 하나,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예,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네, 그러면 네. 목적 자체는 지금 당장 뭐 들어가 사시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세 끼고서 갭 투자 형태로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네. 지금 상태를 보면 여기가 매매가가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중반대 가는 걸로 보이고요. 전세는 최근 거래가가 한 4억 중후반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얼추 봤을 때 한 3억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야 될까요? 아, 좀 저점일 때 사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쌀 때 사야 되겠죠? 쌀 때. 네네. 그리고 나서 투자했으면 단순히 쌀 때 샀다고 해서 투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가 마무리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줘야 될까요? 제가 잘 사야 되겠죠. 쌀 때 사서 그냥 거주한다라고 가버리면 이거는 그냥 집을 산 겁니다. 거주하는 집을. 근데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면 이거는 투자를 한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지금은 그러면 쌀 때인가 비쌀 때인가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자고요. 시청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점인 것 같아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우선 이제 저희는 그냥 장기로 보유를 하면서 네. 네, 이게 혹시 이제 27년이나 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가능도 혹시 있나? 사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모든 이유가 뭐냐면 저는 딱 하나로 봐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누가 요새 가장 불안해하시냐면 시청자님 자녀분 세대들이 지금 다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시장은 돌고 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돌고 돌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가격대가 7억이 아니라 2배가 더 올라서 뭐 13억, 14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강남 중심부 아파트 값들은 50억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물건들을 거래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질 거예요. 기존에 쥐고 있었던 50대, 60대 분들이야 본인 집 판 돈 가지고 매수는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가버리면 세금 내고 하면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게 이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매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팔고는 싶은데 세금 안 내고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와 잘. 근데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불안은 해요. 불안은 한데 시청자님 생각처럼 고점인 것 같아. 꼭대기는 아니어도 지금 사면 내가 이거보다 더 비싼 값에 빠른 시일 내에 못 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거래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상태가 조금씩 지속되면 될수록 살려는 매수인, 불안감 가지고 있는 매수인이 급해질 환경보다는 매도인들이 급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그랬듯이 고점 되면 거래가 없어지면서 매도인들 급해지고 호가 빠지면서 약간씩 조금씩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장기간 동안 가격이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쌀 때 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좀 기다리면 더 쌀 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시점으로 보면 남들이 다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너무 늦게 접근하는 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적인 부분과 물건에 대한 부분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옆에 교산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이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교산신도시가 입주하게 됐을 때 하남 일대의 영향은 어떨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신도시 입주가 한 지역에 밀집된다는 얘기는 이 일대가 인구수가 확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주변 생활 여건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인프라 같은 거를 훨씬 더 확충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렇다 보면 주변 생활 환경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미 네. 지금만 하더라도 3호선 연장 같은 이슈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 반대로 안 좋아진 점은 뭐냐면 여기가 공공 분양 혹은 공공 임대로서 다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의 특징은 뭐냐면 싸다. 네. 싸게 분양을 해버리니까 옆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에서 물건을 잘 안 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몇만 세대가 들어갈 건데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다 청약을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일순간 분양과 입주 때 충격은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리고 개별 물건에 대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용적률이 215%로 나오거든요. 네. 215%라는 용적률은 재건축으로서는 강남 한복판에서도 지금은 잘 진행하기 어려운 용적률이에요. 아. 음마 아파트가 204%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추진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 215%로 하남에서 7억대 가격으로 리모델링은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발생할 비용들은 여기 살고 계신 조합원들께서 내셔야 될 금액이 될 텐데 그 금액을 누군가는 감당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돈 낼 바에는 차라리 미사로 이거 보태서 이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조합원들께서 추진체 만들면 그때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사업성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급하게 마음을 안 먹고 네. 그냥 그 3기 신도시를 네.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면서 청약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청약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청약만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현금을 열심히 모아가면서 청약도 살펴보겠지만 다른 투자할 대상들도 꾸준하게 살펴봐야 돼요. 아.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네. 오셔야 돼요. 아. 제가 첫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 일단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리고 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네.